안녕하세요, 미스 디파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신분증이 없어서 은행을 사용하지 못한 인구가 전 세계에 10억 명이나 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만약 이 10억 명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와 인터넷 액세스를 가지고 모든 금융 서비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금융 서비스, 대출, 예금, 저축, 보험 등등 있겠죠. 이 가능하다면 믿으시겠나요? 그런데 이 디파이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디파이가 무엇이고 우리들 왜 꼭 준비를 하고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만약에 제가 만원짜리를 지갑에 넣고 일주일 동안 쓰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이 만원짜리가 이자를 불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나요? 말도 안 되죠. 혹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위해 내가 10년짜리 장기 적금을 들겠다. 그러면은 10년짜리 장기 적금을 들었다고 했을 때 제 돈이 은행에서 어떻게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 은행에다가 내 돈을 넣는 순간부터 이 현금은 제 돈은 보이지 않는 블랙박스에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투명성이 없고 또한 적금 예금이자 굉장히 작은 적금 예금이자를 위해 제 모든 프라이버시 신분을 노출시켜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렇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로 실행되는 디파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문제 없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모든 금융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를 탈중앙 금융 서비스, Decentralized Finance, 그리고 줄여서 DeFi라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란 어떠한 특정 A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B라는 액션을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블록체인 위에 프로그램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디벨로퍼 개발자들 그리고 가상화폐 프로젝트들은 단순히 감호화폐를 이제 너와 나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 외에도 훨씬 정교한 기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금융과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모든 활동과 실행이 코드로 작성됩니다. 블록체인 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이러한 디파이 앱, 디파이 플랫폼은 사람의 개입이 없이 자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즉 중간 개입자를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누구든 사용할 수 있고 누구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되는 모든 거래들은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혹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블록체인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거래 활동들은 누구나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 거래가 어떠한 사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신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10억 명의 신분증이 없는 그리고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이 디파이 프로젝트,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누구든 언제나 어디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있다면. 네 번째, 오픈소스입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디파이 앱들은 코드에 의해서 실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드가 오픈이에요. 누구든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달리 은행, 정부, 기관 누구의 허락도 없이 새로운 디파이를 만들거나 혹은 존재하고 있는 디파이 앱들을 레고처럼 새롭게 조립하여 완전히 다른 플랫폼을 무제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의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디파이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사용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정말 무수하게 많은 사용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6가지 카테고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코인 가격이 미국 달러, 유로, 금, 은, 원화의 가치와 동일하게 패깅되어 고정이 되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이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MakerDAO, Tether, Synthetix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금 및 대출. 아마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카테고리가 가장 많은 사용자와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다른 가상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죠. 보다 자세한 정보 그리고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고 싶은 분들은 앞전 컴파운드나 아베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컴파운드, 아베, DYDX, 풀크럼, 누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이 예금 및 대출, 탈중앙 예금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탈중앙 거래소입니다. 2017년에 ICO를 참여해보신 몇몇 분들께서는 탈중앙 거래소, 덱스라고 그러죠. 사용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탈중앙 거래소는 쉽게 말하자면은 탈중앙화된 바이낸스, 탈중앙화된 업비트, 빗썸입니다. 여러 가지의 암호화폐를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마켓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랫폼 혹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개발한 카이버 스왑이라는 덱스가 있고요. 유니스왑, ZeroX, IDEX, 레이더 릴레이 모두 다 탈중앙 거래소 덱스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 프로젝트이죠. 네 번째, 예측 시장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마켓 어댑션이 일어나지 않은 초기 단계입니다. 예측 시장 플랫폼은요, 군중의 지혜를 활용하여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어거가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 여기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 투표를 하는 토픽은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어떤 것든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누가 될 것 같냐? 이번에 농구 시즌 챔피언 누가 될 것 같냐? 도쿄올림픽 수영의 챔피언은 누가 될 것 같냐? 이러한 여러 가지 토픽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온 값이 실제 이뤄진 후의 결과값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 거죠. 다섯 번째, 탈중앙 마진 트레이딩입니다. 탈중앙한 대응 방식으로 가상화폐 마진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DYDX, 풀크럼, 그리고 노오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손실 로또 게임입니다. 최근에 등장한 카테고리이지만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받고 있죠. 돈을 잃지 않고 로또 게임을 할 수 있는 풀투게더가 대표적인 거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풀투게더를 확인해 보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최근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디파이 트렌드로 말씀드리자면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관리 수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플랫폼이 눈에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레고처럼 여러 가지를 쌓아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창출을 해내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사이트에서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 그리고 보험, 마진 트레이딩 예금 등을 한눈에 보고 관리하고 수정하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막 시작된 분야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킹입니다. 제가 앞전에 디파이 플랫폼들은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는 뭐다? 오픈소스이다. 그런데 이 어떤 해커가 이 오픈소스 코드 중에서 버그를 찾아내어 악용을 한다면은 그 디파이 안에 락업, 머물고 있는 수백만 달러가 허공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일이 몇 번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개입이 되지 않고 코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주기 때문에 이 코드가 악용이 될 경우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작성 후에 꼭 감사받는 것이 꼭꼭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파이 앱들, 탈중앙 금융 서비스들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기에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 보호수단으로 담보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에서 무담보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을 할까요? 은행이 그 대출자의 신용 점수에 점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대출자 또한 이 신용 점수를 공개를 하기 위해 첫 번째 먼저 은행에 신용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모두한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정보, 내가 얼마를 버는지, 얼마 현금 지갑에 있고, 내 땅 집값이 얼마인지 등의 이런 모든 개인 정보를 공유해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디파이 앱은 그런 게 없습니다. 가상화폐를 누구든지 빌릴 수는 있지만 그 빌리기 위한 조건이 그 빌리는 돈보다 더 많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진짜 돈이 급한 사람이 그 디파이 앱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디파이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구매해야 되며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해야 되고 탈중앙 앱 사용법도 익혀야 합니다. 디자인이나 사용자 편의성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디파이의 벽이 높아 보이는데요. 제 채널에서는 이 벽을 낮추기 위해 많은 영상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디파이 세계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